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오늘은 뭐 가르쳐 드리거나 제가 한 걸 보여드린 영상은 아니고, 이 영상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올렸거든요. 제가 욜로 영상을 CNN 기반인 욜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가끔씩 뭐 좀 물어보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뭐 구글 콜앱 쪽에서 변경한 명령어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면 아직까지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에서 자신이 실수를 한 건데,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죠.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그걸 수정해드리면 되긴 하는데, 이게 개인 한 명 한 명 한 명 묻는 거일지도 몰라도 저한테는 그 사람이 모이면 꽤나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특히 저는 혼자서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이제 카톡 아이디까지 보여드리면서 모르겠으면 물어봐라고 했긴 했는데, 물어보는 게 너무 기초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 기초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의 기초는 아주 간단한 오류 구문이라던가, 혹은 코딩을 짜는 거. 그러니까 그 코딩을 짜는 게 흔히 보는, 이제 유튜브에서 흔히 보는 뭐 파이썬 기초라든지 C 언어 기초라든지 딱 그 거기까지거든요. 저도 거기까지가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기준으로 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보신 것들을 들어보면 아예 코딩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코드를 기초적인 거에서 바로 연로로 넘어오신 분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파이썬이나 뭐 무슨 기타 언어든 간에 어느 정도 숙련도를 쌓고 연로 넘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상 말하면 그리 큰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거 오류 났네? 그럼 뭐 이 오류 구문이 뭔지 그냥 인터넷 쳐서 찾아봐야지. 아, 이 오류 구문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하고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따져보면 코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스스로 다 고치기 때문에 저한테 안 물어봐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유는 뭐냐? 이제 코딩을 아예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영상으로 인해서 정말 기초적인 오류 문구인데도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이렇게 항상 말을 드려요. 파이썬 뭐 뭐든 간에 파이썬을 아예 뭐 파이썬 쪽으로 갈 거면 파이썬 기초 언어를 익히고 오시던가, 혹은 C 언어로 갈 거면 C 언어 쪽을 기초로 익히고 오시던가, 그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왔다.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대부분 많은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그냥 스스로 공부하려고 온 사람들은 또 그리 급하지도 않고, 자기 또 스스로 공부하려고 온 사람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가 기반으로 잡혀 있으니까요. 이제 학교 프로젝트에서 이걸 구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지? 그럼 이제 인터넷 찾아볼까 하고 이제 찾아오면 이런 경로가 많다 보니까 아예 기초가 안 된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자, 그분들한테 제발 기초 좀 익히고 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욜로 하나 가지고 뭔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뭘 만든다고 칩시다. 저 같은 이제 사람 추격 자동차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 추격 자동차에서 비디오를 연결하고 카메라를 연결하고 연로를 했으면, 이제 사람 추격을 하려면 사람 추격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출력 값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추격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몇 명이 있을 때 누굴 우선적으로 추격을 할 것인가, 또한 또 추격하고 있을 때 어떠한 충격이나 혹은 낭떠러지가 있다거나 앞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을 때 긴급 정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객체를 이제 추격하고 있을 때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GPS 기능이라던가, 뭐 이메일로 보내준다거나, 혹은 서버 연결이라던가 동영상 저장 같은 기능들, 이런 기능들 다 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이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다 연결을 해야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안 되면요, 여러분, 이음새가 안 돼요. 그 하나하나 이음새가 다 이음새가 적용이 안 되게 돼버려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 보시면, 욜로를 파이썬으로, C샵으로 칠게요. C샵으로 쳤을 때, 이메일 보내는 STMP 코드라던가, 플러스, 욜로 코드, 플러스, 객체 우선, 플러스, 또, 뭐, MySQL 서버 연결,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세를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 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연결을 하면요, 여러분, 100% 어디서 버그가 나거나 아니면 아예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코드가 충돌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충돌이 안 나고, 또 어떤 건 얼만큼 딜레이가 나는지 딜레이 체크도 해줘야 되고, 또 뭐 스레드 간에 충돌은 없는지. 스레드가 그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스레드와 딜레이, 그 두 개 이상의 스레드를 실행을 시켰을 때 그 스레드끼리 간에 충돌은 없고 딜레이는 또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근데 그것도 아예 모르잖아요. 스레드는 그냥 지금 시연으로 아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그냥 욜로만 익힌 상태에서 해버리면 당연히 다른 것들은 거의 연결을 못한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학교 프로젝트가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해결하고 코드를 익혀보겠다 하시는데, 아니 애당초 코드를 기본부터 안 익히고 하면 애당초 제품 자체가 완성이 안 돼요. 학교 프로젝트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당연히 해봤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나 혼자 하자는 주의로 했는데, 학교 프로젝트가 하는 취지가 여러분 뭐냐면요,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좀 어울리기도 하고, 학생 본인 또 성장도 하고, 모르는 걸 쓰면서, 그리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럼 팀을 처음부터 어떻게 짜야 되냐? 전기 파트를 맡을 친구를 또 한 명 뽑고, 그리고 기계 파트를, 기구 설계라던가 응력이라던가 뭐 그런 걸 할 친구를 뽑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할 친구를 뽑고, 이런 식으로 세 명에서 뽑고, 이 세 명 중에서 뭐 아무나 발표자나 뭐 그런 거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뽑았을 때 이제 정상적인 무언가가 나와요. 이럴 때 정상적인 무언가가 나오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저는 1학년 휴학을 했고 지금 친구들은 지금 1년째 됐단 말이에요. 회사 다닌 지 1년째 된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 말 들어보면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회사 내에서 루팡이 많다. 걔도 루팡 수준인데 프로젝트에 뭐 그냥 이것저것 뭐 하라고 하고 계속 일 떠넘기고 내 혼자 결국 다 한다,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통제가 안 돼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학교에서는 사실상 학생은 손님이에요. 왜냐하면 한 학기당 몇백이라는 등록금을 내면서 다니는 손님이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같이 학생도 못 구해진 상황에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애들은 그냥 프로젝트 되던 말던 내 알 바도 아니고, 그럼 이제 지들 막대로 막 그냥 놀아요. 지들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정보 수집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요. 물론 저는 굉장히 좋은 팀을 만났기 때문에 애들이 다 열심히 했어요. 당연히 또 파트도 나눠서 다 했고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였는데 대부분 다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기서 내 혼자라도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게 된다는 가정하는 뭐가 돼야 되냐? 기계가 기초가 돼야 되고, 기계 기초란 CAD, 입력, 또 설계, 이게 다 돼야 되고, 뭐 유공합 같은 거 쓴다 하면 뭐 유압이나 공합 모터 같은 걸 쓴다고 하면 유공합도 기초적인 걸 알아야겠죠.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일단 제가 아는데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굉장히 짧은 지식이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전기는 뭐 회로 설계라던가
회로 설계, 그리고 그 뭐라고 하더라? 전력 설계. 전력도 이제 다 하나하나씩 짜야 되고, 데이터 시트도 봐야 되고, 여기 기계공학 또 데이터 시트 봐야 돼요. 설계할 때 데이터 시트 보고 길이나, 그러니까 부품마다 길이, 크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시트 어느 정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좀 줄입시다. 소프트웨어는 뭐 기본적으로 코딩이겠죠. 코딩밖에 없는데 뭐 프로그램 알고리즘 뭐 이런 거겠죠. 프로그램이 램이 이거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본 것들이 다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세 개가 어우러지면서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이렇거든요.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어렵죠. 근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코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는 전기에서 아두이노나 AT메가 혹은 라즈베리, 이건 소프트웨어니까 뺍시다. 이게 출력핀 또 있어서 계산이 맞긴 한데 일단 이건 뺍시다. 소프트웨어라고 빼고. 전기면 그러면 커패시터라던가 다이오드라던가 트랜지스터 이런 게 뭐 무슨 만약에 역으로 전기가 흘렀을 경우 거기에 대한 역전류에 대한 값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다 계산해야 되고, 이 커패시터가 지났을 때 뭐 얼마만큼 전류가 나오는지, 또는 다이오드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트랜지스터가 뭐 파손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PCB 규격 같은 것도 봐가지고 PCB 규격에서 어떠한 것들을 부품을 넣었을 때 그 PCB가 규격이 제대로 맞고 제일 최소화되어 있는 규격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또 전력 계산도 해야 되죠. 어떤 다이오드는 이제 지나가면 전압이 낮아지고 전류가 높아지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원래 다이오드 자체가 전압을 낮추고 전류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오드 3개를 놨던데 그게 전압 1V씩 낮춰진다. 그럼 결국 5V에서 넣었는데 인풋이 5V인데 아웃풋은 2V가 돼버려요. 2V로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이 또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인터넷 찾아보면서 커피시터는 그냥 충전시켜주고 뭐 어떤 교수는 그냥 전류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커피시터가 용량이 클수록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커피시터 용량이 크면 처음 인풋 들어갈 때 커피시터 충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세컨 단위로 그것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충전 시간이 굉장히 큰 거에서 0.5초가 걸렸다 칩시다. 그럼 인풋 들어갈 때 걸린 시간이 0.5초고 그리고 껐을 때 꺼지는데 걸린 시간 또 0.5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대로 제대로 멈춰야 되는데 0.5초 멈춘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부하가 안 걸리도록, 과전류가 안 흐르도록, 역전류가 안 흐르도록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글만 보면 분명히 어느 쪽에서 제대로 정상 작동을 안 할 거예요. 분명해요. 왜냐면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기계 기초 같은 경우에는 캐드 전혀 몰라. 인벤터도 쓸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캐드 쓸 줄 모르고 캐드 쓸 줄 몰라. 캐드 뭐 인벤터 쓸 줄 모름. 그리고 모터 쓸 줄 모름. 모터 X 쓸 줄 모르고. 벌써부터 어지러지하다. 이런 식으로 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려고 유튜브 보고 캐드 그대로 따라한다.
그거 치수 분명히 비슷하게 하나 잘못 나잖아요. 가끔씩 저도 실수를 해요. 치수 기입 잘못해가지고 어느 쪽에서 기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캐드 어느 정도 만져본 거좀 기초는 아니까 문제가 되는 곳을 찾고 그 치수를 변경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캐드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유튜브 따라하다가 얘 좀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디서 잘못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다시 유튜브 보면서.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 무작정 뭐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필요한 유튜브를 본 게 아니라 일단 기초부터 익히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이게 당연한 수순인데, 자꾸 기초를 안 익히려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저 대충 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귀찮죠. 자기는 이것만 쓰고 이제 바로 버릴 거니까. 난 이 분야로 뭐 갈 생각도 없고 그냥 이거 빨리 만들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분들은 기초 전혀 안 익히고 싶겠죠. 왜? 난 이거 쓰지도 않을 건데. 나는 직업 루트 자체 이렇게 아예 안 정했는데. 당연한 거예요. 쓰지도 않을 거 익히면 좀 시간 버린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대부분은. 근데 여러분, 이게 기초가 안 익혀져 있으면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제품 자체가 제대로 안 나와요. 자기가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찌어찌 만들었다 칩시다. 뭔가 완성품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A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 붙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A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애가 비슷해가지고 뭔가 더 추가해야 애가 좀 완벽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에 그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완성된 제품에서 플러스 알파를 붙인다는 거 그거는 진짜 직업 다니고 있는 좀 되신 분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품 자체에서 덧붙이는 거니까 이미 기존의 틀이 완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존에 완성돼 있는 틀이 플러스 알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만들었던 완성품 A에 처음부터 만들 때 뭔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를 좀 준비성을 해주고 해야 이제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데 수월한데, 대부분 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당연히 구상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완성품 A 자체를 그냥 떡하니 내놓으면 플러스 알파가 붙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 붙일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플러스 알파 붙였는데 오류가 나. 그러면 플러스 알파 버려. 그러면 결국 미완성인 A 상태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완성품 A도 아까 말했듯이 제대로 된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그러니 여러분, 일단은 기초를 익히고 오시는 게 좋아요. 기초를 익히고 오시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기초를 익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걸 때 제가 물어보면 보람이 있는데, 아예 모르는 상태로 물어보시니까 좀 많이 지치거든요. 이게 카톡으로 좀 많이 물어보세요. 네, 이거 보면 처음엔 제가 좀 제대로 많이 가르쳐 드렸거든요. 한 2시간, 3시간 가르쳐 드렸는데, 갈수록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완성품 자체를 만드는 게 완성품 자체를 만드는 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어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어 붙임까지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이 돼버리면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 주는 거랑 다름이 없고, 그리고 그걸 또 만드는 걸 일일이 가르쳐 주려면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또 기초 지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알려드려야 돼서 그것도 제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걸 또 이해시켜 드리는데, 보니까 제가 또 많이 저도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기초 보고 공부하고 뭐 좀 그런 거 API 같은 거 쓰는 거 보고 이제 봐요. 그런 거 이제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물어보면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냥 아예 묻히는 상태로 되던데, 결국 거기서 나왔던 유튜브 보고 배운 사람이 뭐 그냥 지나가다가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유튜브 댓글 알려주는 식으로 뭐 가거나 그러는 식으로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다 할 줄 아는데 기초가 아예 안 되는 분들만 이제 물어보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답변을 안 해주신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야 이해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어디서 본 현상이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본 현상이거든요, 이게. 저도 가르쳐 줄 때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들 알아서 잘해요. 근데 이제 그런 물어본 애들은 대부분 이제 잘 몰라가지고 아예 모르다 보니까 물어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학교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 느낌이 지금 유튜브에서 저도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욜로 같은 거나 그런 거 배울 때 제 채널은 기초를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에요. 왜 기초를 안 알려주냐면 워낙 기초를 잘 알려주신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뭐 가르쳐 주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굳이 이걸 가르쳐 줘야 되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기초 부분 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가르쳐 드리냐? API 연결이라던가 MySQL 부분 또 많던데 그냥 제가 집어 넣었고요. 뭐 욜로라던가 뭐 게임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뭐 어플 같은 거 한글 배치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걸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잘 안 가르쳐 주는 것들. 그래서 기초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다른 유튜버 분들 가서 기초 먼저 익히고 나서 제 걸 보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 좀 제가 텐서플로우 뭐 딥러닝 쪽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뭐 알려드려도 괜찮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좀 강의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